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산업 및 시장 분석에 관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주식 투자의 수익은 기업의 미래 가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 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장과 그 시장 내에서의 위치 및 경쟁 상태, 그리고 해당 기업의 이익의 질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모든 분석은 결국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중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시장 분석 및 기업 분석 모두 결국에는 기업이 어떤 구조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현재 높은 수익률을 지키면서 실적을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다른 말로 경제적 해자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은 시장 구조, 그리고 경쟁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편의상 산업과 시장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래 5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보시면 해당 기업의 미래 실적에 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진입장벽. 2. 대체 위협. 3. 구매자의 교섭력. 4. 공급자의 교섭력. 5. 경쟁업체 간의 경쟁 강도. 위의 정보들은 보통 기업의 사업 설명서,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연례 보고서, 컨퍼런스 콜, 기업 관련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진입장벽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2가지 요소는 경쟁 심화와 공급 과잉입니다.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과점 시장의 경우 소수의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점 체제를 구축해 놓은 시장과 기업은 그런 과점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은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에 극심한 공급 과잉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높은 진입장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이나 시장은 지금 당장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고 하면 금방 경쟁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 심화 및 공급 과잉을 초래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과점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경우 다른 일반 기업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이익 성장이 가능하고 주식시장에서도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적정 가격에만 투자해도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SGPI 그리고 TSMC 모두 높은 진입장벽으로부터 보호받는 과점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REO를 지난 10년간 꾸준히 기록할 수 있었고 이 기업들의 주식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독점보다는 과점 시장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독점 시장일 경우 정부 규제가 생겨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4개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정부 규제 리스크 걱정 없이 기업들은 높은 수익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규제가 없는 독점 기업이라면 투자자분들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쯤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작년 저희가 추천드린 ASML도 비슷한 경우지요.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은 세계에서 ASML이 유일하니까요. 우선 독과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보았습니다. 인프라 시설, 공항, 항구, 가스공사, 전기회사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최고의 배당주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배당률이 높을 때 투자하시면 은행만큼 안전하게 원금도 보장받으시면서 배당금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표준화 독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독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안드로이드와 iOS 두 가지만 사용하죠.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GI와 무디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허 및 기술 독점.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없는 특허나 기술을 보유하여 생기는 독점을 말합니다. 제약회사인 CSL, 화이자 등이 있고 파운드리 업체는 TSMC, 그리고 EUV 생산업체인 ASML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트워크 독점.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유입되면서 독점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서치 엔진인 구글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독과점 기업들은 매우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우선 기업이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향상 및 높은 수익률 유지가 가능하고 엄청난 현금 흐름도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 부도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런 기업들은 독과점의 상징인 높은 수익률,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습니다. 주가 상승의 쌍도마차라고 할 수 있는 실적 상승과 멀티플 확장 모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시장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시면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과점 시장 내의 기업들은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낮은 공급 과잉 리스크로 인해 꾸준히 높은 수익률 및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주가 우상향이 가능한 것이고요. 하지만 과점 시장 내에서도 시장 자체의 파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들 간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위한 경쟁 심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 경우 해당 기업의 시장 성장률과 이러한 독과점 체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시장의 성장 전망은 보통 기업의 인베스터 데이 프레젠테이션이나 컨설팅 업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성장 전망 수치 예상보다는 꾸준히 성장 가능한 시장인지 아닌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SPGI가 지난 10년 동안 투자자분들에게 거의 10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도 SPGI가 비슷한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PGI의 진입 장벽을 살펴보면 어떤 산업이나 시장이 높은 진입 장벽으로부터 보호받는지 알기 쉬운 좋은 방법은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장 점유율 및 주요 플레이어들에게 변화가 없는 시장이라면 높은 진입 장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SPGI의 2020년 인베스터 팩트 북에서 발표된 미국 채권 시장에서 발행된 총 채권 대비 SPGI가 신용 등급을 발행한 채권량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2010년부터 거의 대부분 80% 이상의 발행 채권에 대해
신용 등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기업들은 최소 두 곳의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을 받아야 하고 SPGI, 무디스, 피치가 세계 전체 시장에서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평가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위 세 곳의 업체가 매년 발행하는 신용 등급이 늘어날수록 채권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런 데이터는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주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약관의 필수 사항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채권 투자 펀드는 약관에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평가를 받을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진입 장벽과 구조적인 형태가 SPGI의 첫 번째 경제적 해자입니다. 다음으로는 SPGI의 산업 성장 전망을 살펴볼 건데요. SPGI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및 금융, 원자재 데이터, 인덱스 서비스 모두 금융시장이 성장할수록 동반 성장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채권 및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때 꼭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PGI의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아웃룩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각 사업 파트별로 경영진이 생각하는 산업 전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의 52%를 차지하는 신용평가 산업의 전망에 관해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 매출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늘어난 채권 발행량 때문에 증가했고 SPGI는 계속해서 ESG 관련 평가와 중국 채권 시장에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에 집중할 것이며 ESG 관련 새로운 평가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차트는 2020년 인베스터 팩트북에서 발표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량입니다. 기업들은 보통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합니다. 새로운 채권 발행은 SPGI에게 신규 매출 및 새로운 데이터를 뜻합니다. 매출의 29%를 차지하는 금융 데이터 서비스의 전망에 관해서 경영진은 데이터 플랫폼 및 간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 서비스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해 2020년 매출이 성장하였고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매출의 12%를 차지하는 인덱스 서비스의 전망에 관해서 경영진은 ETF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2020년 매출이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새로운 인덱스 투자 상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새로운 상품과 시장 점유율 상승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는 성장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SPGI의 대체 위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SPGI의 진입 장벽이 왜 높은지를 생각해 보면 신용평가 및 데이터 서비스의 대체 위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서비스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약관에 따라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서비스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SPGI가 신용평가 서비스와 인덱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고유 정보들을 재생산하여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서비스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SPGI의 두 번째 경제적 해자입니다. 물론 다른 증권 인덱스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금융 데이터 서비스 제공사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정보의 질에서 SPGI가 자체적인 신용평가 서비스와 인덱스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되는 고유 정보를 재생산해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의 질을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매자의 교섭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의 교섭력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자의 수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신용평가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3곳이 독점하고 있고, 금융 데이터 서비스도 10곳이 안 되는 곳에서 독점하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GI가 고객 대비 우월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PGI의 세 번째 경제적 해자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대형 슈퍼마트인 월마트나 코스트코의 제품을 납품하는 여러 소규모 업체들에게 대량 구매하는 대형 슈퍼마켓 기업들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항상 우월한 교섭력을 가지고 소규모 납품업체들에게 낮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자의 교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GI가 특수한 공급자에게 공급받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지 않은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SPGI는 고객들로부터 제공받는 고유 정보를 재생산해서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반대로 공급자 수가 적거나 유일한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와 공항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공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혹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항 내 자리 사용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에 일정 비용을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 입장에서는 여러 항공사가 제한된 공항의 자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산업 및 시장 구조가 공항의 매출 및 수익의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업체 간의 경쟁 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업체 간의 경쟁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영업이익률 트렌드입니다. SPGI의 영업이익률이 산업평균 대비 낮거나 신사업에 투자하는 시점이 아닌데 영업이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면 경쟁업체 간의 경쟁 강도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현재는 아니더라도 미래에 경쟁업체 간의 경쟁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는 차트는 SPGI와 무디스의 총이익 마진과 영업이익 마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두 기업 모두 아주 높고 우상향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PGI가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6가지 포인트를 종합해보면 SPGI는 세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과 동반 성장하는 신용평가 및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 시장들은 높은 진입장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 간의 경쟁이 낮고, 그로 인해 SPGI는 공급자를 상대로 좋은 위치에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난 10년간 늘어나는 총이익 마진율과 영업이익 마진율, 그리고 높은 ROI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분석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실 때 꼭 확인하여야 하는 6가지는 바로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마진과 ROE, 잉여 현금 흐름, 건전한 재무 상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CEO입니다. 우선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러므로 매출 증가는 가격이나 판매 개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둘 다 가능할 때 발생합니다. 가격 결정력이나 전환 비용이 높은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높은 가격 상승을 통한 빠른 매출 성장이 가능합니다. 수량 측면에서는 수출이 가능하거나 신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매출 마이너스 비용입니다. 비용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증가 시 이익이 매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SPGI의 경우 신용평가 사업 부문은 채권 시장의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용평가 등급이 필요한 채권의 수가 늘어납니다. 또한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 3%에서 5%의 가격 상승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서비스 사업 부문의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품목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한 SPG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독하는 기관 투자자 수가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데이터 서비스일 경우 가격 결정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사업의 경우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상품 증가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 증가가 매출 증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 추세와 연기금 증가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마진과 ROE의 경우 위에서 같이 확인했듯이 SPGI는 높은 영업이익 마진을 가지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기업 분석에서 잉여 현금이 중요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모든 비용과 필요한 투자를 마친 뒤 오롯이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물론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도 중요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입금 혹은 신주 발행을 통해서 현금을 끌어와야만 합니다. 차입금은 한계가 정해진 자금이고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기업들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일정 시기 동안은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꾸준히 마이너스 잉여 현금을 기록하는 기업이라면 장기 투자를 하시기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손익계산서는 회계 규정 안에서 허용 가능한 여러 옵션들을 사용해서 기업의 임의대로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의 기업을 좋게 포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훌륭한 기업들은 영업이익 마진과 잉여 현금 흐름 마진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동시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가장 이상적인 기업입니다. 슬라이드의 차트는 SPGI의 지난 10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GI는 지난 10년 평균 28.5%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100의 매출이 발생하면 28.5달러는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현금 이익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SPGI처럼 꾸준히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은 차입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Debt to EBITDA입니다. 일반 기업의 Debt to EBITDA가 2배보다 낮으면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아닌 독점으로 운영되는 공항이나 항구 같은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Debt to EBITDA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런 경우 재무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의 이익의 가시성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차입금 이자를 손쉽게 감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채권 시장이나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큰 돈을 빌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인프라 시설 기업들은 배당주로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주주 환원보다는 기업의 외형 성장에 관심을 두고 수익성이 낮은 다른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손해를 본다면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의 주가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하시기 전에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및
경영진과 소액 주주들의 입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기업의 과거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떠했는지와 앞으로의 주주 환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주로 실적 발표 및 연례 보고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SPGI의 경우 2020년 인베스터 팩트북에 지난 11년간의 배당 성향과 주주 환원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47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는 점인데요. 지난 10년간 주가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도 꾸준한 배당금 인상으로 주주 환원을 실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주주 환원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쉐어홀더 리턴을 검색해 보시면 2021년 1월 27일 이사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월 29일 있었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차입금 비율이 낮고 현금이 평소보다 많이 있어서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HS 인수합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수합병이 완성된 시점에서 이사회가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외형 성장 및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낸 만큼 차입금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CEO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사업 모델 및 시장 분석이 중요하지만 기업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기업은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체이고 그 기업을 구성하는 것도 사람이며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죠. 제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훌륭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을 빼고는 기업이라는 존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산업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지식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기업에서 사람의 비중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영진을 직접 만나기는 힘들고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객관적으로 CEO에 대해 알기 좋은 방법은 우선 CEO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확인해 보는 것과 CEO가 근무하는 기업의 주식 보유량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시장에 대해 잘 모르면 아랫사람에게 제대로 된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CEO에게 해당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인입니다. 이것 없이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이나 혹은 해당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CEO로서 적합합니다. SPGI의 CEO인 더글러스 피터슨의 경우 2011년 S&P 신용평가사의 CEO로 처음 SPGI 그룹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년 뒤 SPGI 그룹의 대표가 됩니다. 더글러스는 평생을 금융권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O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대신해 경영하는 대리인입니다.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기업 경영의 일부입니다. CEO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주식 보유량입니다. CEO가 연봉보다 주식 보유량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주들과 같은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책임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야후 피낭스에 가셔서 SPGI 기업을 검색하신 뒤 스태티스틱 창을 보시면 % held by insider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0.18%라고 나와 있는데요. 0.18%를 시총에 곱해보시면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량을 시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GI의 경우 경영진이 17억 달러, 한화로는 1조 8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태까지 주주 친화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기업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의 기업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SPGI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충분한 잉여 현금을 창출함으로써 부도가 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주주 환원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 47년간 이어져온 배당금 인상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상승 견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PGI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많은 자본적 지출 없이도 꾸준히 매출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도 많이 하면서 매출 성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이 심하지 않은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율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으신 투자금을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고 또한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서 증가하는 배당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원금 손실 리스크 없이 투자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밸류에이션 섹션에서 현재 주가가 투자에 적합한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 분석 시에 꼭 필요한 6가지인 매출, 영업이익 마진과 ROE, 잉여 현금 흐름, 재무 상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CEO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기업 실적 예측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